신뢰가 없는 강남 빌딩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단점이 있는 건물들은 그 단점에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 시장에는 왜 신뢰가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뭐 빌딩 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이나 어떤 특정 시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투자 시장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신뢰를 갖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이나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진짜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100%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거래에 있어서 그 설명한 사람이 수익이 좌지우지되고 그 거래에 대한 책임 소지는 없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은 그거를 신뢰하지 않죠. 저에게 상담 왔던 분들 중에는 건물 투자를 잘못해서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처음에 어떤 설명을 듣고 그 건물을 샀는데 사고 나니까 그 내용이 전혀 달랐던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샀는데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많았어요. 건물을 사고 나서 지하를 보니까 지하에 가구로 이렇게 막힌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 물이 새고 있었던 거, 그리고 건물 중간중간에 막 크랙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화분이나 이런 것들로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된 거죠. 또 다른 분은 어떤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사게 된 이유가 은행에서 탁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나와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근데 사실 그 탁감의 기준이 꽤 예전이었고 지금은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왔는데 그 거래를 할 당시에는 그 탁감가를 예를 들어서 보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고 나서 내가 싸게 산 게 아니라 훨씬 더 비싸게 산 경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건물을 사면서 그 건물이 임대가 100%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수익률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 괜찮다 하고 샀어요. 근데 그 건물은 사실은 위치는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 건물의 임차인이 우량하다는 거를 이 사람은 장점으로 생각하고 그 건물을 샀는데 사고 나서 2달 뒤부터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가고 그 뒤에는 임대가 아예 안 구해지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경우는 건물을 소개받았는데 그 건물은 당시에 공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의 임대가 한 3-4개월이면 찰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그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쭉 임대가 나가지 않았고 본인이 설명 들었던 임대료보다는 훨씬 더 낮은 임대료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후회스러운 상황,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들은 그 설명이 정말 100% 맞는 얘기일까? 수익률이 정말 맞을까? 때로는 수익률에 월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설명 들은 수익률이 맞을까? 그리고 건물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건물을 파는 사람이 정말 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파는 게 맞을까? 정말 급해서 파는 걸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데 과연 그것들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믿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건물을 파는 분도 본인 건물의 장점과 단점을 100%다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물의 가격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걸 100%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중간에서 거래하는 사람도 단점을 100% 말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건물 가격 그리고 이 건물이 거래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강남 빌딩 시장은 신뢰가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정말 정직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뢰가 없는 강남 빌딩 시장에서 저는 10년 전부터 이 신뢰를 점점 구축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대료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될 임대료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거. 즉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공실 리스크를 아주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준다면 그리고 그걸 보장할 만큼 확실한 건물을 산다면 그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걱정 없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거고 강남 빌딩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신뢰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들은 AS 센터를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그렇지 못한 데들보다는 훨씬 더 큰 신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핸드폰, 이 지금 쓰는 핸드폰을 벌써 한 4년 넘게 썼는데 액정을 2번 바꿨어요. 근데 그중에 한 번은 무료로 바꿨고 한 번은 제가 유료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기기 자체의 결함이라고 그 기사분이 해서 무료로 바꿔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게 대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것들은 사서 문제가 되면 무조건 유료거나 고치기 힘들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력한 신뢰가 있다는 거는 그 물건이나 서비스나 상품을 사는 사람들을 매우 안심하게 만들어주고 그 시장 자체를 아주 건전하고 신뢰 있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대 보장 시스템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5월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 10년이 넘었죠. 제가 그걸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지금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이었고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저는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모두가 다 부동산의 안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몇 번의 부동산 투자를 실패한 다음에 또 해보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보장한다는 거는 정말 대기업의 AS 센터처럼 이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임대 보장을 시작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많이 난 적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해서 참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건물의 어떤 문제, 임차인의 문제로 인해서 내지는 뭐 임차인이 도망가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임대 보장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 어려움과 손해와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지만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AS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이 구조는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만 신뢰를 얻는다. 신뢰가 없는 강남 빌딩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거래를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책임은 다 건물을 산 사람이 100% 지게 되지만 저희는 이후까지 계속 임대료를 보장하면서 그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저는 훨씬 더 회사도 성장할 거고 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임대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따라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려면 참 힘들거든요. 손해도 보게 되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뭐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미 10년 동안 해왔어요. 이미 노하우와 그런 시스템과 인적 구조와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 보장을 하면서 때로는 한 달에 막 수천만 원? 한 달에 막 몇 억씩 손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몇 천만 원씩 손해본 적도 있었고 연체가 진짜 막 몇 억씩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내가 시장에서 강남 빌딩 시장에서 큰 신뢰를 받게 될 거고 나 스스로가 당당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매달 4억 원씩 임대료를 보장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걸 저는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 6월에 처음 시작해서 4억씩 보장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점점 키워져서 지금은 한 달에 4억씩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쭉 하고 있고 앞으로 이 4억씩 보장하는 금액을 40억, 400억, 4천억까지도 전 늘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포부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사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해서 보장했던 임대료가 이번 달 기준으로 184억, 18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정도를 보장해왔고 지금도 매달 그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마케팅으로 제가 써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그럴싸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 사업의 핵심 코어예요.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걸 그냥 마케팅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185억이 넘는 돈을 보장하면서 그거를 중간중간 제가 막 여러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 좀 몇 번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강남 빌딩 시장에서요.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믿을까 말까는
간단해요. 그 말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냐 안 지냐로 우리는 판단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책임지지 않죠. 저도 지금까지 뭐 여러 결정을 해왔지만 그 중에 제가 상대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람 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그 당사자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책임을 진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한두 번의 손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지는 그거보다 더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은 게 저는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 앞에 있는 손해를 보고 절대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책임진다고 말해놓고 연락 두절되고 책임진다고 말해놓고 연락 회피하고 다른 소리하고 뭐 윽박지르거나 딴소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 책임을 진다고 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남 빌딩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강남 빌딩 시장은 정말 신뢰의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강남 빌딩 시장은 훨씬 더 투자하기도 좋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다시 정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 좋은 것을 그럴싸하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거고 정말 단점이 있는 건물들은 그 단점에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훨씬 더 이 시장이 활성화될 거고 외국에서 투자하기도 훨씬 더 용이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강남 빌딩을 갖게 된 분들이 이런 임대보장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임차인 때문에 속상하고 계속 연락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수리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되고 그중에 선정해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견적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되고 고치고 나서 그 뒤에 임차인이랑 또 연락해야 되고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최소 15번에서 20번은 주고받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때로는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건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라는 어떤 회의감을 느끼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임대 보장 시스템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과 서로 연락하는 일 자체가 없고 모든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 저희 회사에는 그 문제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고 즉시 해결을 해요. 연체를 해결하는 담당자가 있고 건물 수리를 하는 담당자 그리고 공시를 책임지는 담당자 월세 입금과 송금을 담당하는 담당자 이분들이 다 본인 자리에서 정말 베테랑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건물 수리하는 분은 이전에 건물을 몇 개를 지어보신 현장 소장님이셨는데 저희에게 와서 지금 뭐 건물 전반적인 수리를 즉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베테랑 담당자분에게 연락이 와서 이분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 딜레이가 없이 즉시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연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연락하고 연체가 되면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공실을 담당하는 친구는 여러 부동산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연락을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좀 더 빨리 임대를 맞출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금과 송금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주분들에게 월세를 보내는 역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리나 이런 것들 잔잔한 비용까지 다 확인하고 이 송금과 입금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드림팀을 이뤄서 임대 관리에 대한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보장은 선택이라기보다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채 오차도 없이 임대 보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남 빌딩 시장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임대료를 보장한다 그렇다면 뭐 강남 빌딩 시장은 너무너무 신뢰를 받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도 이 임대료 보장 시스템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임대 보장 금액의 10배, 100배, 1000배를 해나가는 게 제 목표고 그로 인해서 강남 빌딩 시장을 훨씬 더 신뢰가 큰 시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임대료 보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요. 신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가 없는 강남 빌딩 시장에서 제가 그 신뢰를 확실하게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해왔던 이 시스템인 임대 보장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정말 강남 빌딩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